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참 시장의 호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제일 큰 호재는 불확실성, 악재의 완화, 해소가 제일 큰 호재였나 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사고 싶지 않은 물건 같아 보였던 주식시장이 이제는 그때 샀어야 했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는 시장이 돼버렸는데요. 자, 시장의 호재성 재료로 언급할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총 두 가지였습니다. CPI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드. 어떤 내용들로 정리가 됐는지 브리핑 뉴욕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죠. 자, 간밤 뉴욕의 마감 상황입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까지 모두 상승했고요. 특히나 나스닥 2.15%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 초였나요? 오라클의 실적 발표를 두 번씩 언급드리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그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좀 시그널이 맞았나 봐요. 나스닥과 특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무려 8% 급등했습니다. 이러면서 기술주들의 랠리를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 역시 1% 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퍼스트 솔라의 급등도 좀 눈에 띄죠. 말씀드린 대로 해리스 트레이드 이번엔 또 가열차게 일어났습니다. 태양광 관련주가 두 자릿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해리스를 다음 대통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지 잠시 후에 또 정리해 보도록 하죠. 테슬라는 좀 아쉽지만 1%도 못 올랐습니다. 줄을 좀 잘못 섰을까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계속 좀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CEO가 X에 뭐 글도 올렸더라고요. 사실 내가 봤을 땐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크게 공감이 안 되나 봐요. 퍼스트 솔라와 테슬라의 주가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 조금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체크포인트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일단은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건 개인적으로 CPI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쭉 내려오고 있는 그림 예상한 대로 하향 곡선이 유지가 됐습니다. 2.5%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했고요. 이거는 시장의 예상치가 2.6이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푸드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를 따지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여전히 3% 구간이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예상치보다 0.1%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하향 추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줬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이게 사실은 뭐 0.2%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어떤 해석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 자체도 좀 좋아졌고요. CPI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좀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저렇게 보면 또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완벽하게 원했던 그림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연내 125bp 정도, 그러니까 B컷을 한 2번 이상 해야 될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의 침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빠르게 다음 주로 예정된 FOMC에서 베이비 스텝 25bp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90% 가까이 베이비 스텝 쪽으로 갔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히려 좋아라고 인식하면서 반등했던 것에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25bp로 넘어갔다는 건 다시 말하면 경기 침체가 너무 급하게 와서 지금 50bp 뭐 그 이상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에 많은 투자자들이 동의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연착륙을 다시 한번 끌어올 수 있게 되었고 고용이 지나가고 나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니구나라고 모두가 동의를 하는 골디락스를 다시 한번 외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향이 기술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기술주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역시나 해리스와 트럼프의 일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토론 결과예요. 토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압도적으로 해리스가 승리했다라는 부분들이 63%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들 좀 보셨을 거기 때문에 굳이 그에 대한 소감이나 언급이나 그런 것들은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제가 느꼈던 건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보다는 조금은 더 좀 이성적인 토론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들이 확실히 미국 시민들에게 어필이 좀 되지 않았나 그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 급등했고요. 시장에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좀 가열차게 일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의외로 트럼프 수혜주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 물론 급락했습니다. 10% 넘게 급락했지만 그래도 약간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색이죠. 양봉을 일단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라고 평가받았던 비트코인인데요. 이 토론하면서 계속 빠진 겁니다. 계속 빠졌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저점을 지켜줬거든요. 그리고 토론 끝나고 쭉 내려왔었는데 간밤에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요걸 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만약에 당장 오늘이 투표 당일이라면 결과가 트럼프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2대 46이었던 게 50대 49로 줄어든 것뿐이지 아직까지 이걸 뒤집지는 못했고요. 이 대선에 대해서 다들 어떤 룰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선거인단이 많은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에서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경합주의 지지율이 여전히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11명, 16명, 19명을 확보하고 있는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이기게 됐을 때 트럼프가 여전히 유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직 모른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걸 알고 있는 해리스가 그래서 굳이 2차전을 신청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후에 나왔던 얘기들에 따르면 트럼프가 얘기했던 가장 핵심적인 말은 이번 토론은 사기였다. 다 짜여진 각본이었다라고 또 다시 음모론을 좀 펼친 부분이 있었고요. 해리스 쪽에서 나왔던 건 한 판 더 하자. 확실히 자신감이 좀 붙었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이겼는데 한 판 더 하자를 왜 외칠까를 생각해 봤는데 결국에는 앞에서 보셨던 지지율의 격차가 여전히 좀 남아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월가에서도 이게 사실 굳이 따지면 아무런 그런 정책적인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트럼프가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해리스가 갖고 있는 약점을 완벽하게 이걸 뒤집지는 못했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급격한 해리스 트레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조금 더 시장을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건 당장 투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1월까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점에서 잘 시장 상황 판단하면서 조금씩 다가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보죠.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호재성 재료들을 다 보고 나니까 악재성 재료 하나가 눈에 들어오네요. 보시는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질 정도의 엔달러 환율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시장이 8월에 그 블랙 먼데이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다음 주를 기점으로 FOMC를 기점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엔화는 어제 또 BOJ의 총재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트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때처럼 급격하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장을 막 충격에 빠지게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볼 때는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조금씩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비즈 맵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여기다가 제목을 썼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으로 돌아온 거니? 라는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그 시장이 이틀 연속 반복되니까 좀 믿어도 되는 걸까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다 올랐고요. 테슬라만 조금 아쉬웠지만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를 위시한 반도체주의 급등세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엔비디아부터 당연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왜 8% 넘게 급등했을까?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거 아니고요. AI 쪽에 호재가 터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경기 연착륙 시그널을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 AI 투자고 뭐고 캐펙스 줄어들 수도 있잖아 라는 우려가 엔비디아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자마자 이렇게 116달러까지 120달러 근처까지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트리플 탑을 찍은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좀 갑론을박이 나뉘죠.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AI 안에서 계속해서 시각을 확장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모건 스탠리는 ARM 홀딩스를 오히려 또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ARM 홀딩스가 그 반도체 처음에 IP를 만드는 그런 업체잖아요. 앞으로는 엔비디아가 집중 공급하는 그런 대규모 그러니까 짜여진 그런 모델이 아니라 위에서 계속 이제 요청을 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판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판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중간에 있는 앞단에 있는 기업들이 더 역할을 크게 차지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과연 이게 실현될지 한번 잘 챙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 역시나 해리스 트레이드 한번 봐야겠죠.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이게 퍼스트 솔라라는 종목입니다. 퍼스트 솔라가 정말 찐 반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CNBC에서 탐구를 해본 건데 이게 240달러 수준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신고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히게 239달러에 끝났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 해리스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라는 관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어찌 됐든 지금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해리스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만약에 그게 가속화된다면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 민주당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풀테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될 것이다. 파월 연준 의장 그대로 갈 거고 파월 연준 의장 하고 싶은 대로 아마 통화 정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섹터, 차지 포인트, 포드 이런 종목들 올라와 있고 무엇보다 멕시코 ETF 좀 눈에 띄더라고요. 트럼프가 되면 이제 멕시코 앞에 장벽을 세울 텐데 그게 없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무역 쪽에서는 호재다라고 보는 관점 이런 부분들 잘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특징 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국내 2차 전지주 투자자분들에게 희소식이 또 전해졌죠. 앨범알이 13% 급등했습니다. CATL의 감산 소식이 어제 국내 증시에 이미 영향을 좀 줬는데 앨범알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리튬 가격에 대한 어떤 반등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고생 끝 계속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아직까지 조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점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 정도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소식 계속 들려오기를 기다려보죠.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